아니, 돈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다는 것들이 오마카세의 명품을 외제차까지 돈 없다는 거 이거 다 핑계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지난 영상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거세에 있다고 말했었어. 하지만 기성세대가 이 말을 들으면 다소 혼란스러울 거야. 아마 젊은 세대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먼저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해. 그때랑 지금이 뭐가 그리 다른데? 편의상 199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할 거야. 이 두 시대는 정말 여러모로 비교할 만한 부분이 많아. 먼저 부모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 1990년대는 현대사의 기념비적인 시기인데, 바로 이때 1인당 평균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 경제 성장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어. 이때 당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비교적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졌었지. 물론 연봉 1만 달러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물가는 지금 물가의 절반 정도였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도 1억 원에 불과했으니까 꾸준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가정도 안정적으로 생겨났어. 뭐야, 완전 개꿀 빨았네. 꼭 그렇지는 않아. 1997년에 모두가 잘 아는 바로 그 IMF 사태가 터졌거든.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이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3년 만에 다시 재기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아마 지금의 젊은 세대 중에도 이때 가세가 기우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쉽지 않은 시기였지만 당시의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이겨낼 수 있었지. 이 당시 부모 세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교훈과 위기의식을 뼈에 새기게 되었을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를 키워냈고, 지금 젊은 세대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2020년대에 들어서며 1990년 대비 1인당 평균 소득은 3배로 뛰었지. 물가 역시 2배로 뛰긴 했지만, 물가 상승 대비 소득 상승폭은 더 커서 확실히 부모 세대에 비해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 거 봐라. 너거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 맞잖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배로 뛰었다는 점이야. 주택 가격의 상승은 단순히 구매 비용만 늘리지는 않는데, 실제로 전세나 월세도 이에 맞춰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야. 심지어 부모 세대 때에는 흔하던 전세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고, 월세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어. 이로 인해 소득 대비 주거비의 부담도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1990년대에는 보통 소득의 10에서 20%가 주거비로 사용되었던 반면, 2020년대에는 소득의 30에서 40%가 주거비로 사용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 해도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이 벌잖아. 과연 그럴까? 확실히 소득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경쟁도 매우 심해졌기 때문인데, 부모 세대 때와 비교하면 구직 시장의 대졸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매우 높은 취직 경쟁으로 인해 1년 정도 더 늦게 직장을 가지게 되었거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임금만으로는 절대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야.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대략 10억이야. 어지간해서는 로또를 맞아도 구매하기 힘든 금액이지. 여기서 젊은 세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첫째, 영끌에서 서울 내 변두리 작은 빌라 혹은 서울 근방 신도시에 저렴한 집을 구매한 다음 결혼하고 애를 낳거나, 둘째, 결혼을 포기하고 그 돈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거지. 첫 번째를 선택하게 되면 인생 난이도가 급격히 불지옥으로 바뀌게 돼. 변두리 작은 빌라나 서울 근방의 아파트라고 해서 결코 가격이 저렴하지 않거든. 아무리 못해도 3, 4억은 우습게 나가지. 사실상 대출로 인해 반쯤은 은행 소유가 되는 거고, 이에 따른 이자 역시 만만치 않아. 출산으로 인해 부부 중 한 명은 거의 100% 경력이 단절되고, 홀로 돈을 벌어야 하는 나머지 한 명도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버티며 편도 한두 시간이 걸리는 출근길을 헤쳐나가야 해.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야만 하는 거야.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전세 사기 같은 사건들이 이러한 용기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고 있지. 어떻게 사기를 피해간다 해도 힘들게 낳은 아이 뒤통수에 빌라 거지라는 말도 안 되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결혼을 포기하고 플렉스를 택하는 젊은 세대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플렉스를 택하는 젊은 세대조차도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거세되었다는 것을 자조적으로 인정하고 그나마 쟁취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목표나 성취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하지 않아. 그들 모두는 현재의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 번식과 생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본능이야. 하지만 번식 본능은 절대로 생존 본능을 앞서지 못하지.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결정보다는 번식을 포기하더라도 살아남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젊은 세대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커다란 용기를 내지 않는 한 첫 번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부디 기성세대는 첫 번째 길에 어떤 재난을 지금까지 뿌려왔는지, 지금 어떤 재앙이 닥쳐왔는지 다시 생각해줬으면 해. 그리고 이미 첫 번째 길을 선택한 나 같은 바보들에게 한 줌의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해. 지금 이 주제 말고도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요청해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더 빨리 영상이 나오는 거 알지?